5번째, 아까 수면의 기능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못 자면 어떻게 해요? 아까 조금 중복되긴 하는데요.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 주은연 교수님께서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원래 잠이 부족한 급성기 상태가 있고요.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됐을 때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우선 왼쪽에 있는 거는 급성일 때 증상들을 모아놓은 거죠. 여러분 아마 한 평균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한 일주일 지속되었다라고 했을 때 안절부절해지고 피로감이 커지고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도덕적인 판단도 저하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면역 기능도 손상이 되고 심박 병동성이 증가되고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고 근육의 반응도 좀 떨어지고 손을 막 떨기도 하고 통증에 굉장히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급성기의 증상이 만성적으로 되면 이제 질병화가 되는 거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질병이에요. 우울, 불안 같은 심리적인, 정신적인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신장질환, 위장장애,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이 생기면서 비만과 노화가 가속화되고 일부의 암에서 암의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수면 부족은 우리가 간과할 아주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못 자면 누구나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못 자게 되면 안절부절하고 아까 말씀하신 짜증 늘고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잠 못 자고 막 논문 쓴다 그러고 병원 일 때문에 늦게 잠을 못 자고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면 막 짜증 부렸던 것 같아요. 애들만 짜증 부리는 게 아니라 저도 짜증 부리고 여러분들도 짜증 부리는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들지 않듯이 잠 못 잔 사람들을 건들지 마십시오. 그건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못 자는 아이들한테 자꾸 뭐라 그러시면 애가 더 짜증을 부립니다. 기억력 떨어진 거 저희 잘 알 거고, 그리고 면역 반응 아까 얘기했는데 심박 변이도는요, 심장을 빠르게 뛰고 이러면은 우리의 교감신경이 항진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긴장도도 높아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도 생기고 당도 높아지는 걸 얘기하고, 근육 반응 저하는 운동력이 떨어진다. 그렇죠. 민첩성이 떨어진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한테 이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 제가 한번 무슨 연구 때문에 좀 알아봤더니 저녁에 하는 선수들은 정말 12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생활하더라고요. 또 해외 전지훈련 갈 때도 그 나라에 가서 미리 가서 좀 스케줄 맞추는 거를 이미 그 체육 스포츠에서도 스포츠학 쪽에서도 이미 좀 적용을 하고 있어서 선수들의 그 컨디션을 최고조로 높이기 위해서 운동 시간에 맞춰서 학생들이 시험 시간에 맞춰서 컨디션 조절하듯이 운동선수도 그래서 기록을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통증도 만성 통증 환자들 많은데 잠을 못 자면 통증을 억제하는 반응하는 정도가 얕아져서 굉장히 통증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질병이 생깁니다. 아까 암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한번 교대 근무자 간호사들이 암이 많이 생기죠. 그럼요. 네. 유방암이 1.5배인가 한 2배 정도 높은 걸로 맞습니다.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혈압, 당뇨 있는 사람들도 잠을 잘 자는 것들이 잠만 잘 자는 게 아니라 고혈압도 치료하는 거고 당뇨도 치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얘기를 드렸더니 저기서 페트로시풀이라는 분이 저 질문을 주셨는데 이명이 갖고 계시나 봐요. 5시간 정도 자면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안 졸린대요. 근데 아까 7, 8시간 못 자면 뇌 베타밀로드가 축적이라는 독성 물질이 쌓여서 치매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5시간 5시간 자고 더 이상 안 졸리면 이렇게 자도 되나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본인이 정말 5시간에서 6시간, 그게 아마 이제 잠이 이제 푹 자고 이제 잠이 얕은 시기가 돼서 눈이 이제 떠지는 거고, 이 시간 다시 원래 잠이 드는 사람들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졸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주말에도 더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면 그게 본인의 약간 숏슬리퍼인 게 아니실까 싶기도 한데요. 그걸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5시간 자는지는 잘 몰라요. 내가 느끼는 거랑 정말 그렇죠.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일기를 한번 써보던가 아니면 웨어러블 스마트 밴드를 차서 보던가 5시간은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 환자들을 보면 불면증 환자들이 와서
전 4시간도 못 자요, 3시간도 못 자요 이런 분이 많은데 실제 일주일 이상 수면 일기를 써라고 작성해 보면 생각보다 길게 누워 있거나 맞아요. 예, 그래서 얕은 잠을 안 잤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수면다운 검사해 보면 다음날 물어봤을 때 저 4시간도 못 잤어요. 실제 6시간 반 자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거랑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다른 맞아요. 게 수면 쪽이에요. 그래서 너무 내가 5시간밖에 못 자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 8시간이 평균 수치인 거지 절대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베타밀로드가 뇌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깊은 잠일 동안에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5시간을 자든 6시간을 자든 간에 그 안에 깊은 수면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으면 그 베타밀로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7, 8시간 못 자서 잠을 치매 걸릴까 봐 걱정하는 게 도리어 불면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 자는 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요. 그러지 마시고 낮에 안 피곤하고 본인이 그것 때문에 사회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5시간 자도 6시간 자도 수면의 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지금 말씀드린 수면의 기능에 대해서 다 혜택을 받고 계시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저희가 이제 오늘은 수면의 비법, 그럼 잘 자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김지영 교수님께서 이제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많이 저희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규칙적인 수면 각성 스케줄 중요하다고 조인용 교수님, 신원준 교수님 말씀하셨고 주중과 주말에 특히 지나친 차이가 없도록 약간씩은 뭐 좀 늦게 가고 늦게 어떻게 사람 100% 정말 카트처럼 그럴 수는 없지만 2-3시간 차이 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뭐 불금에는 새벽 2-3시까지 깨어 있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토요일에도 그러다가 월요일날 갑자기 이제 일어나려면 힘들고 내가 한 서너 시간 시차가 되는 이 시차가 있는 게 여행을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뭐 홍콩, 싱가포르 뭐 이런 데 여행 갔다가 바로 돌아오면 되게 피곤한 그거를 주말마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규칙적으로 하시고 근데 이제 규칙적이라는 게 아까처럼 모든 사람이 미라클 모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 하루 주기 리듬에 맞는 시간에 취침을 하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낮잠은 이제 피곤하면 조금 주무실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피하시거나 자더라도 짧게 20분 이내로 자서 수면 향상성, 수면 욕구를 줄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저녁에는 이제 주로 좀 어둡게 하는 게 좋습니다. 초저녁부터 저는 이제 더 어둡게 어둡게 하라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낮에는 이제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이 들으셨죠? 그리고 당연히 시끄럽거나 화나면 잠 안 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환경, 내가 옆에 있는 가로등 되면 어쩔 수 없다. 그럼 가로등 뭐 구청에 신고를 하거나 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귀마개나 안대 같은 거 사용해 볼 수 있을 거고 뭐 암막 커튼 같은 거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밤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컴퓨터를 해야 되거나 뭐 화장실에 어쨌든 불을 이제 켜게 되잖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제 붉은 빛에 가까운 빛 이런 이제 환한 빛에는 이제 블루 스펙트럼이 있고 그게 더 이제 밤에 각성을 더 많이 일으키고 멜라토닌을 억제하기 때문에 붉은 빛에 가까운 빛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잘 못하는 거죠. 밤에는 되도록이면 밝은 화면, 스마트폰은 이제 피하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음악을 듣거나 뭐 TV를 보면서 자거나 이런 거는 영향을 주지 않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영향을 주겠죠. 이제 계속 자극을 주는데 내가 인지를 이제 못 하시는 거여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게 더 이제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너무 중요하죠, 이거요. 네, 너무 요즘에 중요하죠. 이 블루라이트가 낮에 아침에 쬐는 빛하고 똑같기 때문에 블루라이트를 쬐지 마시고 만약에 맞으면 블루라이트, 레드라이트가 좀 뇌 자극이 적으니까 레드라이트가 별게 아니라 우리 형광등이 아니라 백열등, 빨간 초코 담아 있고 이런 것들. 네네. 호텔 가시면 무드등이라고 요즘. 예, 형광등이 없고요. 그 스탠드로 되는 그 백열등이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멋으로 만들어 온 게 아니라요. 그런 붉은색 빛이 뇌를 자극 안 하고 수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의 집을 호텔처럼 꾸며 보십시오.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네, 잠을 잘 맞습니다. 주무실 겁니다. 네, 처음에 약간 답답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네. 훨씬 더 밤이 되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잠도 더 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은 카페인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카페인을 먹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오후에 드시면 밤은 드는데 새벽에 일찍 깹니다. 그래서 드시더라도 오전에만 드시는 게 좋겠고요. 금준 뭐 당연하겠죠. 마시더라도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겠고 너무 배고프지 않게. 그렇지만 야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야식을 계속 또 드시면 뭐 살찌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잠자는 스케줄에 영향을 줘서 내 생체시계의 리듬을 조절해서 더 늦게 자게 하거든요. 그리고 식사 시간도 좀 더 규칙적인 시간을 하는 게 좋겠고
저녁에 이제 일하는 습관, 지금 저희 저녁에 일하고 있는데 이런 거랑 늦은 시간까지 문자로 계속 회의하잖아요. 그런 거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겠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네. 항상 문자를 이렇게 네. 보내드려서. 특히 이제 주은이 형이 좀 주무셔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도 다 몰아서 1.5배로 늦게 듣는 학생들 많은데 되도록이면 내가 수업을 그냥 학교에 가서 듣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들어야지 나의 생태시계의 리듬을 뒤로 미루지 않겠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잠이 안 온다. 어떤 날 잠이 안 온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럴 때는 너무 자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나와서 조금 즐거운 일 하세요. 저희가 TV나 뭐 스마트폰은 보지 않는 게 좋다고 하지만 자려고 너무 애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잠깐 나와서 내가 자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다른 일을 하면 오히려 거꾸로 잠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한수면연구학회 이제 그 유튜브가 있고 그리고 페이스북이 있는데 거기 가 보시면 7개 동영상이 올라가 있고 지금 학생들이 자기만의 비법,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자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안 된다는 얘기 상당히 많고 이렇게 지키면 참 좋긴 한데 어렵고 유혹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자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잘 지키면 되는데 우리가 공부 잘하는 방법은 우리 다 알죠. 근데 그걸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이 각각이 다 그냥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와 또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자료들이니까요. 한번 본인 내용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꼭 확인해 보시고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또 앞으로 이어지는 계속 저희의 방송이 이에 대해서 아마 세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그 한 50분 동안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뇌가 청소하는 시간이 잠이는 거다. 결국 뇌가 깨끗해지고 기억을 높여주고 감정을 조절하고 나쁜 기억을 지워주는 것 외에도 면역력 증가, 체중 감소, 육체적인 건강, 기억력과 에너지 회복하는 우리의 신체의 회복도 담당하는 게 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잠을 자야 되는가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면 제가 이 책을 읽고 참 재밌게 읽었는데 매튜 워커가 쓴 맞습니다. 우리는 왜 잠을 자는가,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고 한글로도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수면책 권하는 분들한테 이 책을 꼭 권하는데 양은 좀 두께는 두꺼운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수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수면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대한수면연구학회 수면방송을 첫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방송은 오늘 저하고 같이 나오신 세 분의 선생님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에 2번씩 하는 방송을 돌아가면서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다음 6월 첫째 주에는 제가 방송할 거고 또 그 다음 셋째 주에는 우리 주은영 교수님, 그 다음에 또 7월 첫째 주에는 김지영 교수님. 저희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8시 방송인데 저희가 혼자 하는 방송이 아니라 셋이서 돌아가면서, 물론 저희 혼자보다는 또 다른 게스트를 초대해서 각각의 주제를 갖고 조금 더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수면의 비밀 하나씩 같이 풀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또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은 교수님 한번 정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십시오. 네, 제가 4주 후에 불면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불면증 약물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하셨는데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교수님. 네, 불을 끄시고 꿀잠 주무세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네, 김지영 교수님은 아마 7월 첫째 주에 일찍이 리듬 장애 가지고 그 안에 또 세세한 주제를 갖고 방송할 겁니다. 저는 6월 첫째 주에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좀 어떤 방송할까 고민 중인데 어떤 사람이 수면 무호흡증에 잘 생기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밤도 꿀잠 자시고 좋은 꿈 꾸시고요. 깊은 잠, 숙면 잠 되는 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저희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